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엄은 계엄이고 국가는 국가입니다. 계엄의 거센 물결은 한번 지나갔습니다. 한 서너 시간 나라를 쥐고 흔들었다가 지나가 갔고, 국가와 국민은 영속하는 것이고, 또 국가와 국민, 성숙한 시민의식, 이것은 국가를 다시 정상 궤도로 든든하게 지탱하는 그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탄핵, 그것이 지금부터는 문제입니다. 계엄 국면은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대통령 탄핵,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 1위까지 세 번째 커다란 물결이 또 한 번 우리 정치판을 뒤흔들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 그러니까 요일로 친다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사흘 동안 숨가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의, 그리고 오늘 새벽 12시를 넘겨서 새벽 1시 이 무렵에 있었던 탄핵 발의 보고, 그리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 이것이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연합뉴스를 잘 정리가 된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함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이르면 내일 표결을 한다. 내일 또 언제쯤 될지 알 수가 없는데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 새벽 1시부터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적 의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재적 의원. 혹자는 재석 의원 이렇게 잘못 발음을 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재석은 국회 본회의장의 얼굴을 보인, 모습을 보인, 참석을 한 그 사람들 중에 3분의 2라는 건데요. 대통령 탄핵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재적 국회의원이 300명입니다. 재적 3분의 2는 200명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본회의장에 국회의원이 몇 명이 모습을 보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국방장관 김용현 장관 탄핵안도 함께 보고가 됐습니다. 여당은 윤석열 탄핵 반대, 이렇게 당론으로 추인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내란죄 부역자가 되려는 것이냐 라면서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안을 국회의원과에 접수하는 모습입니다. 자, 기사를 지금부터 여기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5일, 오늘 새벽입니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야당 6당 소속 의원 190명, 그리고 무소속 김종민, 이렇게 191명이 발의에 참여를 했고, 윤 대통령 탄핵안은 0시 48분 본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이제 야당이 국회에 제출한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 권력 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탄핵 사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국민의 주권주의,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반을 했는지 여부는 사실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은 또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계엄 선포권을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한 대통령이 왜 그것이 국민 주권주의를 위배한 것인지 이런 건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상계엄 발령 후 발표된 포고령에 따라서 언론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고 파업 집회가 금지됐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그 파업 국면 저녁 내내 밤새워 TV 다 보셨죠?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장면을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이 뭐 지상파 종편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아주 자유롭게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았다? 포고령에는 그런 표현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혀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혀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았다? 전혀 통제받지 않았습니다. 파업과 집회가 금지가 됐다? 이건 역시 전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집결을 했고 그 국민들이 현장에 집결한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는 그런 일이 자유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뭐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나중에 만약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매우 심도 있는 그런 다툼의 여지가 있는 그런 탄핵 사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나중에 문제고요. 일단 국회를 통과할지 안 할지도 지금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니까 너무나 지나치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 새벽 0시 48분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으니까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그러니까 내일 새벽 0시 48분 그러니까 내일 새벽 1시부터 24시간 이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다 포함됩니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야당은 탄핵안 표결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내일 새벽 또는 내일 낮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표결에 붙여질 것 같습니다. 그때가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가결이 될 경우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가 됩니다. 민주당의 강유정 원내대변인 의원총회 뒤 기자들하고 만나서 표결 시점을 묻는 질문에 지도부가 다양하게 의견을 취합해 결론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내일 새벽 1시, 내일 새벽 6시 아니면 오전 10시, 오후 2시 아무튼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의 이탈표를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그 표결 시점을 아마 계속 노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이 아닙니다. 과반수 발의 이건 이미 됐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한마디로 무조건 국회의원 200명이 찬성을 해야만 가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 투표입니다. 재적 300명 국회의원 중에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무소속 2명이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종민 의원 이 사람들 포함하면 야당은 192명입니다. 국민의힘에서 8명이 더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인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민주당 조성래 수석 대변인 기자들하고 만나서 국민의힘이 내란죄 부역자가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를 하면 내란죄의 부역자가 된다, 뭐 이렇게 비난을 했네요. 아무튼 민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 소추안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부결이 되고 국방장관 탄핵 소추안은 가결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관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수만 찬성을 해도 가결이 됩니다. 따라서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안은 아마 100% 가결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엄 국면은 일단은 그 계엄 국면의 큰 고비는 이제 넘겼습니다. 내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어쩌면 내일 당장 우리나라 헌정사상 세 번째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표결에 붙여지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부결이 됐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헌재에서 기각이 됐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뒤에 헌재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될는지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탄핵안에 대해서 부결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그 결정을 추인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숨어있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그 표결 결과에 따라서 우리 정치권이 또 한 번,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또 한 번 커다란 수렁, 걱정, 그 경랑 속으로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